괴상하게 생겼지만 강력한 자주포, 체코슬로바키아의 다나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체코슬로바키아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차륜형 자주포, 다나 자주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현대에는 참 다양한 포들이 있습니다. 땅에 놓고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하는 박격포나 이 포를 연발로 사격해 적에게 끔찍한 피해를 입히는 기관포 등 정말 다양한 포들이 있죠. 이렇게 다양한 용도의 포들이 있는데 육군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성능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십 킬로미터 멀리 있는 적을 타격하는 것인데요. 먼 거리의 적을 공격하는 방법으로는 견인 곡사포를 이용해 산 너머, 능선 너머의 적을 타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견인 곡사포와 같은 경우 효과적인 공격은 가능해도 설치와 해체에 시간이 오래 걸리죠. 레이더가 발달한 현대에서는 적이 쏜 포탄의 궤적에 따라 적의 위치를 특정하는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한마디로 포병이 발사하는 순간 자신의 위치를 적에게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포격 한 번으로 적을 완전히 찍어 누르지 못하는 이상 반격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럼 적에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격 후 빠르게 철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앞서 언급했듯 설치와 해체에도 시간이 걸리고 또 해체하고 나서 트럭으로 끌고 가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바로 포가 스스로 움직이면 되는데요. 적의 이동 경로에 맞춰 신속하게 이동한 뒤 공격을 개시하고 적이 반격하기 전에 후퇴하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움직이는 포, 자주포입니다. 보통 자주포는 육군이 발전한 나라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방어의 목적이 강한 나라라면 자주포가 더 발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자주포로는 독일의 PGH-2000이나 우리나라의 K9 자주포가 있죠. 또 이런 유명한 자주포 외에도 자국의 상황에 맞게 개발한 꽤 괜찮은 자주포가 있는데요. 바로 체코슬로바키아의 다나 자주포입니다. 그리 유명한 국가는 아니죠. 지금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었지만 과거에는 체코슬로바키아라는 한 국가였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과거부터 참 다사다난한 국가였는데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는 나치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독일이 유럽과 소련을 침공하기 이전에 먼저 체코슬로바키아를 냉큼 병합해버렸죠. 제대로 된 저항 하나 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라를 빼앗긴 것입니다. 이후 나치의 패망으로 마침내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산권 대장인 소련의 도움으로 동유럽의 최선봉 국가로 자리잡게 되죠. 이런 아픈 역사를 가진 체코슬로바키아는 사실 피지컬이 좀 딸려서 그렇지 기술 자체는 참 뛰어난 국가였습니다. 1936년에는 LTVG-35라는 경전차를 직접 개발해서 운용했는데요. 이후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에 들어와서 이 전차를 가져간 뒤 이름을 바꿔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38T 전차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진행되면서 체코슬로바키아가 나치 독일의 군수공장을 맡게 되죠. 또 지난 영상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RM-70 다연장 로켓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소련의 다연장 로켓포를 토대로 더 뛰어난 녀석을 만들어버릴 정도로 체코슬로바키아는 무기를 참 잘 만드는 국가입니다. 이 정도면 기술력이 꽤 뛰어난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20세기 중반에 체코슬로바키아는 공산권 국가였습니다. 중간에 프라하의 봄이라는 민주화 운동도 일어났지만 소련의 강력한 방해로 실패하고 이것을 계기로 소련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내정에 깊숙이 간섭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군용품을 소련으로부터 들여오고 또 소련의 전술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당시는 소련이 군의 기계화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기계화란 보병이 걸어다니는 것 대신 장갑차와 같은 운송장비로 돌아다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기동성이 매우 떨어지는 무기들도 차량에 싣고 다닐 수 있도록 개량하는 것이죠. 소련이 이런 행보를 밟고 있다 보니 체코슬로바키아 또한 전에 소련으로부터 들여온 견인포들을 모두 자주포로 바꿔야 했습니다. 이때 소련은 미국의 M109 팔라딘 자주포에 대항할 2S3 자주포를 도입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SA-4 대공미사일 차체에 D-20 152mm 견인식 야포를 장착한 소련의 신식 자주포입니다. 구경이 미국의 팔라딘보단 작았지만 성능은 비슷했죠. 체코슬로바키아도 이 자주포를 들여올 계획이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련의 신식 자주포를 모셔오기에는 이 녀석의 몸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렇게 체코슬로바키아는 1960년대 후반 까짓 거 우리가 만들어버리자 라고 결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체코슬로바키아는 무기를 참 잘 만드는 나라인데요. 이참에 자국 산업도 살릴 겸 152mm 자주포를 자체 개발하기로 결심했죠. 자주포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포를 얹을 차량을 만들어야 하는데 보통의 자주포에 쓰는 궤도 차량은 개발 기간도 길고 돈도 많이 들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소련제 자주포를 못 들여오는 상황에서 차량을 새로 만들기엔 턱도 없었겠죠. 따라서 그냥 자국산 트럭에 포를 올리기로 하고 RM70에도 쓰였던 타트라 813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다만 타트라 813은 생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아서 타트라 813을 대체하는 타트라 815를 만들게 됩니다. 차체에 올라가는 포는 소련의 D20 152mm 견인포를 개조해서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다 준비했으니 개발을 빠르게 진행했고 1980년부터 육군에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제식 명칭은 SHKH-VG77 다나로 풀어서 말하면 사모이브나 어쩌고 저쩌고인데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읽는 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77년식 자주 곡사포이며 다나라는 단어는 자동으로 장전되는 트럭 탑재형 곡사포의 줄임말입니다. 다나의 재원을 살펴보자면 전장은 11.15m이며 중량은 29.25톤입니다. 승무원은 5명이 탑승하고 최대 속도는 시속 80km, 주행거리는 600km입니다. 다나에 탑재되는 포는 152mm 곡사포인데요. 60발의 포탄을 탑재하며 최대 사거리는 20km입니다. 분당 4발씩 발사할 수 있죠. 부무장으로는 12.7mm 기관총을 장착해 운용합니다. 다나는 차륜형 자주포인데요. 자주포는 일반적으로 전차처럼 궤도를 이용하지만 다나는 특이하게 완전 바퀴로 굴러가는 형태입니다. 보통은 궤도형을 쓰는 것이 안정성이나 험지 주행면에서 훨씬 좋긴 하지만 차륜형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속도가 빠르고 정비가 간단한데요. 다나는 시속 80km의 속도를 자랑하는데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속도가 최대 시속 67km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굉장한 속도입니다. 그리고 궤도형 차량은 고장나면 개고생이죠. 어디 하나 문제가 생기면 궤도를 뜯어 고쳐야 하는 상황도 생겨버립니다. 반면 차륜형은 문제 있는 바퀴만 바꿔 끼면 그만이죠. 또 차체가 기존에 사용하던 트럭이니 유지보수 비용도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차륜형의 대표적인 단점 중 하나가 험지 주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인데요. 다나는 이 점도 어느 정도 극복했습니다. 다나의 차체인 타트라 815가 8륜 구동인데 8개의 바퀴가 따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덕분에 타이어 한두 짝 빠지는 건 일도 아니었죠. 이를 통해 1.5m 이상의 참호나 포탄 구덩이를 극복할 수 있고 수심 1.4m의 하천도 무리 없이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주포에서 가장 중요한 포탑을 살펴볼까요? 다나의 포탑은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움직이며 유사시 수동으로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 포탑에 자동 장전 시스템을 갖춰 장병의 도구를 줄였습니다. 최대 60발의 포탄을 탑재할 수 있는 다나는 분당 최대 4발의 속도로 사격할 수 있으며 사거리는 포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인 고폭탄의 사거리는 18km, 사거리 연장 고폭탄을 사용하면 20km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갑작스러운 전차와의 조우를 대비해 대전차 고폭탄도 운용할 수 있죠. 이제 사격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나는 사격 지점으로 이동하고 나면 3개의 지지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차량의 좌우와 후방에 달린 유압식 지지대를 내려 차량을 고정하는데 이런 발사 과정에서 2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발사 시에는 1분이면 4발을 쏠 수 있고 공격 이후 해체하는 데는 1분이면 충분합니다. 즉 4발을 쏘는 과정이 4분이면 충분하다는 말이죠. 이렇게만 보면 장점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 단점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다나는 차륜형 자주포 특성상 무거운 장갑을 장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궤도형 자주포와는 다르게 포탑이 개방되어 있고 그럼 적의 포격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단점은 앞서 언급한 신속성이 보완해주는데 기습적으로 적을 공격하고 적의 반격이 시작되기 전에 빠르게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잘만 운용하면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죠. 다나는 총 700대가량이 생산되었는데요. 체코슬로바키아는 총 408대를 도입했으며 나머지 300대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이 도입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면서 체코가 273대, 슬로바키아가 135대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RM70처럼 체코에서 발전한 파생형과 슬로바키아에서 발전한 파생형으로 나뉘는데요. 체코는 152mm 주포는 건드리지 않고 포신의 길이나 차체 보안, 소프트웨어 개량 등으로 파생형을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슬로바키아는 152mm 주포를 떼버리고 나토 규격인 155mm를 장착한 주자나라는 자주포를 개발합니다. 또 차체를 전차 차체로 바꾸고 포탑도 장갑으로 보호한 히말라야라는 버전도 내놓게 되죠. 지금은 훨씬 좋은 자주포들이 세상에 등장하며 다나가 설 자리는 없어졌지만 차륜형 자주포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의미 있는 장비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체코슬로바키아의 차륜형 자주포 다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